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2016년도 3월에 있었던 14회차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택 과목 중에서 청소년 이해론하고 또 청소년 수련 활동론 중에서 수련 활동론을 하지 않고 청소년 이해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 이해론은 일반 상담 이론이라든가 또는 발달 이론 이런 부분과 많이 겹쳐져 있고, 특히 또 학습 이론과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학습하는데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년 이해론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14회차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메슬로우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니드스 하이어라키 시어리라고 하는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5단계로 알고 있지만 또 세분화해서 7단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낮은 단계일수록 욕구가 강하다. 그렇죠.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생존의 욕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자아 욕구는 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2번의 경우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인기 때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는 개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생존에 관한 것은 하위 욕구죠. 그 다음 4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최고 수준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제가 처음 설명했죠. 5단계 내지는 7단계로 설명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2번입니다. 다음의 특징에 나타내는 문화의 일반적 속성은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문화의 어떤 가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이미 보기에 4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는 사회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문화적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화적변. 문화의 접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 충격 이런 말도 쓰지만, 또 문화는 서로가 접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허쉬, 어떤 책에는 허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외국 학자의 이름이니까, 또는 어떤 책에는 또 허러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같은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허쉬 또는 허러시. 저는 허러시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허쉬가 제시한 4가지 사회적 유대 요인.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4가지는 애착, 관여, 참여, 그리고 마지막에 빌리프, 신념,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바로 긴장이라고 하는 3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자, 스탠리 홀. 자, 우리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문화론 이렇게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탠리 홀인데요. 이러한 스탠리 홀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3번이 옳은 얘기예요. 청소년기에는 갈등과 정서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에 보면 1번 사회문화적 특성이 청소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스탠리 홀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청소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생애 발달을 3단계로 4단계로 했죠.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 전기, 후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인간의 발달을 자극과 반응으로 설명하였다가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과 환경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해서 사회적 규범을 깨뜨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탈적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문화를 비행 문화라고 해서 하위 문화로 인정하는, 또는 그렇게 또 언급을 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 문화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상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전부가 다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법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부령, 그러니까 각부 장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대통령 명령과 장관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뭐 법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 하면 요것만 얘기하는 거고 법령 이렇게 하면 요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한다,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반도라가 제시한 관찰학습. 자, 우리가 관찰학습 이름 순수 알고 계시죠? 반도라가 말하기를 인간의 어떤 행동이란 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서 파지를 하고 그 행동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 재생에서 동기화되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관찰한 행동을 기억하는 과정은 바로 파지에 속한다. 리텐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대상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근데 보기 5번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 안 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마자와 사이커스가 제시한 다음에 중화기술은, 자, 여기서 말하는 중화기술이란 일반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비행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변형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의 행위로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한다. 일탈적이고 비행적인 행동,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는 뭐 어떤 물적, 인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가해 행위에 대한 부정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고요. 예를 들면 3번에 보게 되면 피해자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주 못됐어. 저 사람은 저 벌을 받아도 돼. 저 사람 자체가 저러한 벌을 또는 범죄 희생자가 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함으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중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높은 충성심에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막 집단주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단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그러한 범죄 내지는 비행을 했다. 예를 들면 옛날 과거에 무슨 뭐 나치즘 같은 거, 어떤 전체주의 하에서의 어떤 도구에 의한 느낌으로, 도구가 된 느낌으로 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강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 어떤 집단의 어떤 충성심 또는 집단의 어떤 목표, 의도에 의해서 나는 뭐랄까요, 좀 무기력하게 했다, 이렇게 변명함으로 해서 자신의 책임을 중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40번입니다. 엘킨더가 제시한 청소년 자아중심성. 자, 뭐 엘킨더가 말한 자아중심성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런 문제 너무 교과서적인 문제죠. 3번입니다. 41번이에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사랑의 요소를 설명을 했는데, 사랑의 요소를 열정이라는 것과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 보이나요? 그렇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또 친밀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이 세 요소가 다 있다라는 거죠. 열정, 친밀감, 헌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결핍되어 있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 결핍되어 있다. 그럼 이거 좀 비애적이죠. 슬픈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애적 사랑이라 그러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정만 빠져 있고 친밀감과 헌신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우애적 사랑이라고 해서 보기에 1번을 얘기합니다. 재밌는 문제, 여러분들 꼭 열정, 친밀감, 헌신 다 있는 것과 하나도 없는 것, 그 다음에 열정만 빠져 있는 것, 이래서 여러분들 그 41번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2번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보기에 보면 리얼에 일시보호, 가해 학생을 일시보호한다? 좀 말이 안 맞죠? 피해 학생을 일시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맞기 때문에 기역, 리언, 디귿, 미음은 가해 학생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리얼은 일시보호는 피해 학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성역할을 설명한 학자는, 자, 성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지발달이론, 콜버그라고 하는 학자, 대표적이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길리건이라고 하는 여성 중심의 또 내용으로 설명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화에 관한 학자와 이론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 나오는데, 자, 니은을 한번 볼까요? 콜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주류 문화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 청소년 문화를 주류 문화로 본다? 우리는 뭐 어느 책에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바로 비주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 문화 또는 뭐죠? 비주류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니은이 틀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기 때문에 답은 바로 5번 기역과 디귿을 담고 있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는 약물을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임의로 사용했다. 잘못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용의 문제니까 4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설리반 하면 7단계로 나누었던 발달 이론가인데요. 그 1, 2, 3, 4번은 맞는데 5번이 왜 틀렸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후기 이렇게 나놓고 성적 접촉의 욕구를 느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청소년 후기가 아니라 청소년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청소년 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일원에서 소속되려고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독립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또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조금 복잡다기한 그러한 청소년 후기의 얘기를 한다면 바로 어떤 성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청소년 중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47번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틀리신 분 안 계시죠? 2번 청소년증. 몇 세에서 몇 세죠? 그래서요 9세 이상 18세까지 18세 이하니까 18세 이하까지 발급된다. 이건 너무나 뭐 교과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다 해요. 뭐 충동성과 우울감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거나 또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이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의 해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모두 다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9번입니다. 여성의 도덕성 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바로 콜버그의 배치되는, 아까 배치된다고는 대립되는 성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했던 길리건,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브롬펜 브레너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분의 생태학적 체계에서 미시체계냐 거시체계냐 우리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시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금 2번, 3번, 4번, 5번의 가정까지 합쳐서 이 4개는 대표적인 미시체계라면 첫 번째 나오는 사회정책은 거시체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가출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에 볼게요. 도피성 가출. 일반적으로 도피성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도망간다는 의미의 가출을 하는 것인데, 그게 풀이에 보면은 2번에 보면 도피성 가출이란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의해 가출하는 경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피성 가출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2번 문제입니다.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면 마르샤가 제시한 자아정체감의 지위,
자, 우리가 말해서라고 하는 분, 일반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인, 그러니까 유형을 나누는데 네 가지가 있죠. 기준은 뭐 위기냐,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혼미라든가 유실은 일반적으로 뭐 조기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 마지막으로 성취, 이렇게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보기에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2번입니다. 54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법령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면 완전히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핵심적인 법령 내용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법상 제시된 청소년 참여기구, 그러니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이냐 이 문제인데, 바로 청소년 특별회의와 위원회에 나오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가 바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번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기구는 바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교 안에 있는 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6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안에 있는 5가지가 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입니다. 57번입니다. 긴저버그의 직업선택 발달 이론에서 잠정적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긴저버그라고 하는 분, 발달 이론과 알면서 절충적 발달 이론가인데, 긴저버그라는 분요, 우리가 환상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잠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기가 있는데, 이 각각의 3단계 밑에는 또 뭐죠? 세부 단계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잠정기 밑에는 제가 흥능가전이라고 키우는데, 흥능가전이라고 해서 각각 4가지의 또 세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로 환상기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대순환기에 속하는 내용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입니다. 문화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자, 이 문제도 참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보는 분이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이게 상식이 좀 약하신 분은 또 생뚱맞은 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은 발트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발트 베냐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산업이 등장한 시대에 들었으면서 예술작품의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술작품의 복제는 아우라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게 아우라가 맞나요? 이 영어가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AURA가 이게 어로라고 하셨다. 어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아우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은 독일식 내지는 말 그대로 이 자체를 발음교로 봐서 하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어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로. 근데 뭐 우리가 언어는 통용이 돼야 되니까 아우라라는 말 우리가 보통 많이 씁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해서 아우라라고 하는 파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또 문화산업의 등장은 예술 수용 방식에 있어서 수용자의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함으로 해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일반적인 상업 영역 또는 어떤 세속적인 영역으로 끄집어 내려서 예술이란 어떤 뭐 몇몇 아주 고도의 정신 능력이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느끼거나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예술품이라는 것이 꼭 진품만 예술적 감흥을 느끼는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복제품에 의해서도 우리는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함으로 해서 어떤 예술에 대한 대중화를 언급을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발트 베냐민, 이분께에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발트 베냐민이라는 분 이렇게 딱 이름 치면 이게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자료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9번입니다.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서 개인이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하는 유형. 자, 머턴의 보통 뭐 아노미 이론 또는 뭐죠? 긴장 이론이라고 하죠. 긴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긴장 이론에 따르면 머튼은 3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동조형, 혁신형, 마지막으로 의례형 또는 무사안일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대표적으로 의례형, 무사안일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60번입니다. 홀랜드의 이론에서 사회형에 속하는 직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홀랜드 인성 이론을 보게 되면 육각형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보면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리아색에 따르면 각각의 어떤 흥미 코드와 흥미 유형은 그게 적합한 직업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상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S형의 소시알에 많이 속하겠죠. 그러나 공인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커스텀, 관습형에 속한다라고, 보통 뭐 격리, 회계 이런 부분, 어떤 정해진 룰을 따르게 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숫자라든가 정확성을 강조하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런 영역에서 바로 C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C형에 속한다라고 하면 정답은 리을을 뺀 기억과 니은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과목인 청소는 예론까지 다 풀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14회 시험은 필기 시험이 좀 쉽게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또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